훈련소의 새벽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차가운 공기는 갓잠에서 깨어난 신병들의 얇은 내복을 비집고 들어와 살을 애는 듯했다. 김민주는 익숙하게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옆 침상의 최진우 상병은 여전히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진우의 공고한 잠은 민준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부러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었다. 민준은 신병훈련소에 입대한 지 2달째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했지만 그의 군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작은 키와 다소 마른 체구는 그를 손쉬운 표적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말을 아끼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는 어떤 이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비쳤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나약하고 둔감한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최진우 상병은 후제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최진우는 훈련소 내에서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한 듯 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우월감에 젖은 미소를 늘 띠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섞여 있었고 특히 백 없는 신병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진우에게 있어 민준은 완벽한 장난감이었다. 민준이 가진 조용함과 순종적인 태도는 진우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야, 김민준, 너 벌써 일어났냐? 부지런도 하시지. 역시 백 없는 놈들은 잠도 편히 못 자는구만. 진우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다.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런 말들에 익숙했다. 진우는 민준의 침상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에는 경멸과 함께 미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어이, 듣고 있냐? 너처럼 어리바리한 애들은 군대에서 버티기 힘들어. 알아서 기어야지. 안 그러면 다친다 크게. 진우는 키득거렸다. 그의 주변에 있던 몇몇 동료들도 함께 웃었다. 그들은 진우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는 것 같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민준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초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어떤 결의에 가까웠다. 아침 점호 시간, 민주는 줄의 맨 끝에 섰다. 진우는 맨 앞에서 건들거리는 자세로 서서 민준을 힐끗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오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민준은 진우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감을 읽어냈다. 이 오만한 상병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실상은 나약한 존재였다. 권력과 허세 뒤에 숨어있는 초조함. 그것이 진우의 본질이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 식당은 늘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 민주는 조용히 배식줄에 섰다. 진우는 그의 뒤에 바싹 붙어 섰다. 야, 김민준, 너 요즘 식사량이 줄었더라. 혹시 고향 생각에 밤마다 우는 건 아니지? 카카카. 진우는 비웃으며 민준의 등을 발로 툭 찼다. 민준은 살짝 휘청거렸지만 쟁반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최상병님, 저는 괜찮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태도는 진우를 더욱 자극했다. 이봐라. 이 자식 봐라. 내가 농담을 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네. 정말 독한 놈이네.
야, 너 같은 애들은 군 생활 정말 힘들어. 아는 사람도 없지, 백도 없지. 어디 가서든 치이면서 살팔자야. 진우의 말은 식당 내 다른 병사들에게도 들렸다. 몇몇은 힐끗거렸고 어떤 이들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진우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다. 민주는 다시 진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맹수와도 같은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그 시선에 진우는 순간 움찔했다. 그러나 이내 허세를 부리며 고개를 쳐들었다. 뭘 그렇게 쳐다봐?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쁘면 너도 백 만들든가. 이 빌어먹을 군대에서 백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 돼. 알겠어? 진우는 민준의 쟁반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쟁반 위 밥알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들고 자리를 찾아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진우의 비웃음과 동료들의 웅성거림이 따라붙었다. 민준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진우의 말은 비수처럼 박혔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잠재된 어떤 감각을 일깨웠다. 빽이라는 단어. 그것은 민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민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자랐다. 그를 돌봐준 이는 한 분뿐이었다. 바로 그의 삼촌 김태현 중령이었다. 태현은 민준에게 있어 부모이자 스승이며 굳건한 버팀목이었다. 특전사 중령이라는 직위는 민준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의지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이기도 했다. 민준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 했다. 삼촌의 도움 없이 그저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할 때도 삼촌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시험과도 같았다. 세상의 편견과 싸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최진우 상병의 존재는 민준의 결심을 시험에 들게 했다. 진우의 조롱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 스스로 세운 벽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였다. 백 없으면 포기해라. 그 말은 민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가? 그는 정말로 홀로 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가? 그날 오후 사격 훈련이 있었다. 민준은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요하고 집중력이 뛰어났다.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준은 0점 사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그의 옆에서 사격하던 진우는 민준의 점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젠장, 김민준 저 자식 운이 좋은 건가? 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질투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다음 사격을 준비하며 탄창을 갈아 끼웠다. 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야, 김민준, 너 0점 잘 맞췄다고 너무 으스대는 거 아니냐?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넌 특등 사수 될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하다 나갈 놈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진우의 비아냥거림은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교관은 눈치를 챘지만 진우의 배경을 아는 듯 못 본 척했다. 민준은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진우에게 향했다. 처음으로 민준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호한 결의 같은 것이었다. 최상병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그 어떤 떨림도 없었다. 그 말에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진우는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더 이상 민준을 몰아붙일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민준에게서 돌아섰다.
그날 밤 취침 시간 전 자유시간. 민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진우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카드놀이 도중 일부러 민준의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야, 김민준. 너 이번 주에 포상 휴가 나간다며? 좋겠다. 우리는 휴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진우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비꼬는 어조가 숨겨져 있었다. 포상 휴가는 민준이 사격 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덕분에 받은 것이었다. 진우는 민준의 작은 성공조차도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 네, 최상병님. 짧게나마 다녀올 예정입니다. 민준은 책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진우는 카드패를 바닥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이 자식이 진짜. 내가 말하는데 대답도 제대로 안 해? 건방진 새끼. 진우는 민준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책 페이지가 구겨지고 모서리가 찢어졌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책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책을 주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상병님, 이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아졌고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이런 반응에 오히려 더 신이 난 듯했다. 오, 이제 화가 나시나? 그래, 화를 내야 사람이지. 너처럼 감정 없는 인형 같은 놈은 재미없어. 야, 포상 휴가 잘 다녀와라. 돌아오면 내가 특별히 더 잘 대해줄게. 네가 빽이 없는 만큼 내가 널 제대로 길들여 줄 테니까. 진우는 비열하게 웃으며 민준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들었다. 민준은 진우의 손을 탁 쳐냈다. 그 손길은 예상보다 강했다. 진우는 민준의 눈에서 번뜩이는 적개심을 읽었다. 그 순간 진우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이 조용하고 나약해 보이던 신병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연처럼 끝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며 다시 허세를 부렸다. 뭐야?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휴가 다녀와서 보자. 내가 너 군생활 지옥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진우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책을 품에 안고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침상에 앉아 찢어진 책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손끝에서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이 느껴졌다. 진우는 민준이 휴가를 다녀오면 더 이상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그의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닐 터였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군대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힘의 역학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감춰진 진실과 복수가 시작될 서막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훈련소는 어둠과 고요 속에 잠겼다. 외부의 소음은 미미했고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자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김민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진우 상병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경멸적인 시선이 맴돌았다. 특히 바닥에 내던져진 어머니의 책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온기와 추억, 그리고 민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내일이면 휴가인데 잠이 안 오냐? 어둠 속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눈을 감았다. 진우는 이 밤에도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깨어 있었던 것이다. 최상병님. 민준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휴가 생각에 설레서 잠이 안 와? 아니면 혹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줄지 걱정돼서 잠이 안 오나? 진우의 목소리에는 사악한 즐거움이 가득했다. 민준은 몸을 뒤척이며
진우의 방향으로 돌아 누웠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진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민준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사냥꾼의 발소리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다. 잘 들어 김민준. 너 같은 애들은 군대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사회에서 뭐 좀 해봤다고 거들먹거리지 마. 여기는 내 세상이야. 내가 너 같은 놈들 수없이 봐왔어. 처음엔 조용하다가 좀 지나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내가 한번 꺾어주면 알아서 기게 돼 있지.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강렬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에 담았다. 진우는 민준의 곁에 쭈그려 앉았다. 그의 숨결이 민준의 얼굴에 닿았다. 네오, 밖에서 백 좀 있나 본데. 그래서 그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야. 내가 다 알아. 휴가 가서 너희 집안 잘난 사람 만나고 와서 나한테 덤빌 생각하지 마라. 이 군대는 말이야. 그런 백으로 해결될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왕이야. 내가 한번 찍어 놓으면 아무리 잘난 놈이라도 기어 다녀야 돼. 알겠어? 진우는 민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민준은 고통스러웠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도 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의 진우는 다시 한번 섬뜩함을 느꼈다. 이 신병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내가 네 삼촌이 특전사 중령이라는 소문도 들었는데. 뭐, 그래서? 그 양반이 여기 와서 훈련병들 똥궁이 잡는 내 일에 참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그 양반도 규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 안에서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네 삼촌이든 뭐든 휴가 다녀와서 나한테 찍히면 군생활 제대로 꼬이는 건 내 놈이라는 걸 명심해. 진우는 민준의 턱을 놓아주었다. 그의 손이 민준의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다. 그 손길에는 경멸과 함께 민준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말을 듣는군. 그래, 휴가 잘 다녀와. 그리고 돌아와서는 좀 더 겸손해지라고. 안 그러면 네가 아끼는 것들이 다칠 수도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진우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는 민준의 가족, 혹은 민준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의 책이 망가진 것처럼 더 소중한 것들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잠시 표정을 굳혔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진우는 민준의 반응을 즐기는 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침상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다시 어둠 속에서 천장을 응시했다. 진우의 말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맹수를 일깨웠다. 그는 최진우 같은 인간들에게 짓밟히며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은 바로 그의 삼촌, 김태현 중령과의 만남이 될 터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6살 때 부모님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린 민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절망했다. 그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삼촌 김태현이었다. 태현은 당시 막 특전사에 임관한 젊은 장교였다. 그는 거친 훈련과 임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조카 민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태현은 민준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산과 들로 캠핑을 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은 태현의 품 안에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다. 민준아, 세상은 넓고 강한 사람들이 많단다.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고 불의에 맞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아이가 될 수 있어. 어릴 적 태연이 했던 말이 민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은 민준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그는 삼촌의 가르침대로 강인한 사람이 되려 노력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 했고 불필요한 도움은 받지 않으려 했다. 군입대 역시 삼촌의 영향력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는 삼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의 역량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최진우라는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그는 과연 삼촌의 그림자 없이 스스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삼촌의 도움을 받아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까? 민준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자존심과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그러나 진우의 마지막 협박은 민준의 결심을 굳건히 했다. 진우는 민준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건드리겠다고 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삼촌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민준의 뺨을 스쳤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결론이 내려졌다. 그는 이번 휴가에서 삼촌을 만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었다. 그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강인한 결단이었다. 진우가 빽이라고 조롱하던 그 존재가 이제 민준에게는 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희망이 될 터였다. 아침이 밝았다. 민준은 휴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진우는 민준이 떠나기 전까지도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어이, 김민준. 내 삼촌한테 잘 말해봐. 나 좀 잘 봐달라고. 카카. 농담인 줄 알지? 농담 아니야. 내가 너 군생활 진짜 꼬이게 만들 거야. 알아서 해. 진우는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눈은 비열하게 빛났다. 민준은 진우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최상병님, 몸 조심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우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단단한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알 수 없는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라.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너나 잘 살아남아. 빽 없는 놈이 군대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보여줄게. 진우는 민준의 등을 떠밀었다.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사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훈련소를 벗어나 자유를 향하는 듯 가벼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가볍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막 큰 전쟁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도 훈련소 정문을 나서는 순간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깥 공기는 훈련소 안의 공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자유와 희망이 뒤섞인 공기였다. 그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삼촌의 집이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동시에 뛰고 있었다. 어떤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최진우의 소나귀에 달려있지 않을 터였다. 이제 그의 삼촌 김태현 중령이 움직일 차례였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씨가 이제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심의 소란함은 훈련소의 엄격한 규율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김민주는 택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봤다. 오랜만에 맞는 도시의 공기는 낯설지만 그리웠다. 그는 지난 2달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최진우의 조롱, 그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책이 바닥에 내던져지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들이 선명하게 그의 뇌리를 스쳤다. 삼촌의 집은 외곽의 조용한 주택계에 위치해 있었다.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단독주택이었다. 민주는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김태현 중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조카를 만나는 반가움이 역력했다. 민준아, 네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태현은 활짝 웃으며 민준을 와락 껴안았다. 그의 품은 어릴 적과 변함없이 따뜻하고 든든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2달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 삼촌, 민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태현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태현은 민준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군 생활은 좀 어떻니? 힘들지는 않고. 태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민준의 표정과 행동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민준은 차가운 찻잔을 2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다. 태현은 민준의 망설임을 눈치챈 듯 먼저 입을 열었다.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괜찮다, 민준아. 너에게 삼촌은 가족이자 내 편이니까. 그 말에 민준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차분하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난 2달간 훈련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최진우 상병의 존재, 그의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백 없는 놈은 군 생활 포기해라는 조롱까지. 어머니의 책이 바닥에 내던져진 사건과 진우의 노골적인 협박에 이르자 태연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주는 삼촌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진우의 말과 행동을 마치 녹음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전달했다. 특히 진우가 삼촌의 존재를 언급하며 비웃었던 부분에 이르자 태연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을 민주는 봤다. 그 자식이 감히. 태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격렬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삼촌의 반응을 살폈다. 예상대로였다. 태연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삼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촌의 힘을 빌려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상병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 건드리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말씀처럼 저는 이 싸움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삼촌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자존심과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태연은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는 조카의 고뇌를 이해하는 듯했다. 민준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 하는 청년이었다. 그런 조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였다. 민준아, 네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 네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특히 너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 맞설 때는 말이다. 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 상병의 이름이 최진우라고 했지? 계급은 상병. 그리고 훈련소에서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미 심각한 상황 분석에 들어간 듯했다. 그는 단순히 조카의 복수를 해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군대 내의 부조리한 관행과 권력 남용에 대한 깊은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려는 노력을 존경한다. 하지만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용기다. 그리고 삼촌은 언제나 내 편이고 너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태연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는 삼촌이 자신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결연했다. 그는 단순히 최진우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대 내에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을 방법을 모색하는 듯했다. 민준아, 한 가지 묻자. 그 최진우 상병은 네가 내 조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니? 네. 제가 휴가 나오기 직전에 그가 제게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중령이든 뭐든 자신은 상관없다고 비웃었습니다. 민준의 대답에 태연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 소문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민준은 누구에게도 삼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진우가 민준을 괴롭히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민준의 사적인 정보까지 캐냈다는 의미였다. 그래, 알겠다. 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는 몇 가지 사항을 메모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군인의 습관이 몸에 밴 듯했다. 민준아, 이제부터 내 휴가를 즐겨라. 이 일은 삼촌에게 맡겨라. 삼촌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다가 훈련소로 복귀하면 된다.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조카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삼촌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다. 그는 삼촌이 최진우에게 복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삼촌이 불의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삼촌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라. 삼촌은 군 생활을 20-30년 한 사람이다. 이런 일쯤이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바로잡는 것이 삼촌의 임무이기도 하다. 너는 그저 내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 알겠지? 태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삼촌의 든든한 존재감에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날 저녁 태연은 민준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태연은 민준에게 군대에서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주며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다. 민준은 태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며칠간의 휴가는 꿈처럼 짧게 지나갔다. 민준은 삼촌의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마음의 평화도 되찾았다. 그는 훈련소로 복귀하는 날 아침 삼촌에게 인사를 건넸다. 삼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민준아, 몸 조심하고. 그리고 삼촌은 언제나 네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태연은 민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빛은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준은 삼촌의 집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발걸음은 훈련소로 향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든든한 삼촌이 있었고 그는 불의에 맞설 용기를 얻었다. 훈련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최진우 상병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진우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태현 중령이라는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끝나고 이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차례였다. 김민준이 훈련소를 떠나 휴가를 즐기는 동안 훈련소 내부는 예상치 못한 소문들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최진우 상병이 있었다. 민준이 떠나던 날, 진우는 평소보다 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업적을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야, 김민준 그 자식, 내 눈치 보느라 정신 못 차리더라니까. 내가 휴가 잘 다녀오라고 인사할 때도 얼마나 쫄아가지고 빌빌 기던지. 빽 없는 놈은 역시 어쩔 수 없어. 내가 한마디 하면 찍소리도 못한다니까. 진우는 자신에게 과장된 아부를 일삼는 몇몇 동료들 사이에서 우쭐대며 말했다. 특히 박상병과 이 일병은 진우의 충실한 추종자였다. 그들은 진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거나 민준을 함께 깎아내리며 진우의 비위를 맞췄다. 맞습니다. 최 상병님. 김민준 그 자식, 삼촌이 특전사 중령이라는 헛소문까지 돌던데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만약 진짜라면 저렇게 빌빌 댈 리가 없죠. 박상병이 거들었다. 하긴 중령 삼촌 둔 놈이 저렇게 쭈구리처럼 군대 생활 할 리가 없죠. 최 상병님이 제대로 본 겁니다. 이 일병도 맞장구 쳤다. 진우는 그들의 말에 만족한 듯 껄껄 웃었다. 그는 자신이 훈련소의 모든 신병들 위해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착각했다. 특히 김민준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믿으며 그의 휴가 복귀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훈련소 내부에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었다. 이번에 훈련소에 엄청난 분이 오신대. 특전사 소속이라던데. 훈련소 전체가 비상이라던데. 같은 이야기들이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기 시작했다. 진우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소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을에 있는 신병들 기강 잡기용 행사쯤으로 치부했다. 웃기고 있네. 무슨 대단한 분이 온다고 난리야. 어차피 대대장이나 연대장 선에서 끝날 일이지. 진우는 코웃음 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훈련소장과 각 중대장들은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대충 넘어갔던 작은 실수들도 엄격하게 지적되기 시작했고 막사 청소와 장비 점검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다 새로 오시는 분 때문이라던데.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난리야? 한 신병이 불평했다. 어떤 분이든 우리랑 상관없지. 그냥 윗사람들 쉬워하는 거지. 진우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문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훈련소 전체가 동요하는 모습은 진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특히 훈련 일정에 예기치 않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진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특정 훈련들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대신
특별훈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일정들이 공지되었다. 이번 특별훈련은 전 병력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도 안 돼. 휴가 복귀자들도 바로 투입된다는데. 박상병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뭐? 복귀자들도 바로 투입된다고. 젠장, 김민준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진우는 순간 당황했다. 그는 민준이 돌아오면 바로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괴롭힐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하지만 특별훈련에 바로 투입된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특전사 소속의 고위 장교가 직접 훈련소를 방문하여 신병 훈련 과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온다는 이야기였다. 진우는 이 소문을 듣고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래봐야 고위 장교가 와서 형식적으로 둘러보고 가는 거지. 나 같은 상병한테까지 신경 쓸 리가 있나.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되었다. 훈련소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넘쳤다. 모든 병사들이 숨죽이며 그분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민준이 휴가를 마치고 훈련소로 복귀하는 날이 되었다. 진우는 그를 마중 나갔다. 민준의 얼굴은 휴가 동안 편히 쉬었는지 한결 밝아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예상대로 잔뜩 쫄아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어이, 김민준. 휴가 잘 다녀왔냐? 내가 특별히 마중 나와줬는데 표정이 왜 그래? 피곤한가? 진우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민준은 진우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응수했다. 내 초에 상병님, 덕분에 잘 쉬다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진우는 민준의 이런 태도에 오히려 더 짜증이 났다. 예상했던 대로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민준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래? 잘 쉬다 왔다니 다행이네. 자, 그럼 이제 군 생활 제대로 시작해봐야지. 돌아오자마자 특별 훈련이 잡혀 있다는데 너 같은 애들은 이런 훈련 처음이지? 내가 특별히 잘 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진우는 비아냥거렸다. 그의 말 속에는 민준을 앞으로 더 심하게 괴롭히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에 진우는 다시 한번 섬뜩한 기분을 느꼈지만 곧 자신의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다. 막사로 돌아온 민준은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훈련소 내부는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병사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특별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민준은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주시했다. 그는 삼촌과의 만남을 기억했다. 삼촌은 분명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삼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날 저녁 점호 시간, 훈련소장은 평소보다 훨씬 엄숙한 표정으로 훈시를 시작했다. 전 병력은 내일 아침 연병장에 집결한다. 이번 특별훈련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특전사 소속의 고위 간부가 직접 방문하여 훈련 과정을 지도할 예정이다. 모든 병사들은 최고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훈련소장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림이 일었다. 진우는 속으로 젠장, 정말 대단한 놈이 오기는 오는군. 귀찮게 됐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고위 간부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주변의 아첨꾼들 속에서 자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훈련소장의 말을 듣고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작은 파동이 일었다. 특전사 소속의 고위 간부. 그의 삼촌이 온다는 뜻이었다. 그는 삼촌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지 궁금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할 삼촌의 방식이 기대되었다. 취침 시간이 되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의 귀에는 진우와 몇몇 동료들의 작은 소공어림이 들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민준을 비웃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진우는 내일 있을 특별 훈련에 대해서도 오만하게 말했다. 뭐 특전사 간부라고 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 어차피 형식적인 훈련일 뿐이야. 나는 알아서 잘 빠져나갈 테니까 걱정 마. 진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일 벌어질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세상이 견고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 견고한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민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복수의 미소가 아니라 다가올 정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의 미소였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그날 밤 훈련소의 분위기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훈련소 연병장은 차가운 새벽 공기로 가득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하늘에는 몇몇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 병력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약속된 특별 훈련의 날,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주는 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진우 상병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진우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했다. 젠장,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난리야? 무슨 대단한 양반이 온다고.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앞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삼촌의 모습을 떠올렸다. 강인하고 단호하지만 언제나 따뜻했던 그의 삼촌. 과연 삼촌은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까? 민주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정확히 오전 7시 훈련소 정문이 열리고 검은색 지프 한 대가 연병장 안으로 천천히 진입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채 집중되었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검은색 특전사 군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3개의 무궁화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령 계급장이었다. 그는 바로 김태현 중령이었다. 태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연병장에 도열한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마치 모든 병사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태현의 등장에 훈련소 전체는 정적에 휩싸였다. 훈련소장과 각 중대장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했고 태현은 굳건한 자세로 경례를 받았다. 최진우 상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태현 중령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고위 간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기백이 느껴졌다. 그리고 진우의 시선은 태현 중령을 따라 움직였다. 태현 중령의 시선이 마치 자석처럼 민준의 위치로 향하는 것을 그는 똑똑히 봤다. 태현 중령은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절도 있고 힘이 넘쳤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우뚝 섰다. 훈련병, 여러분, 나는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태현 중령이다. 태현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오늘부터 며칠간 나는 여러분의 훈련 과정을 직접 지도하고 평가할 것이다. 군인은 정신력으로 싸우는 존재다. 강한 정신력 없이는 그 어떤 뛰어난 무기도 무용지물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정신력을 시험할 것이다. 태연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의 말은 일반적인 훈련소장들의 훈시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눈은 연병장을 훑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최진우에게 꽂혔다. 진우는 그 시선에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맹수에게 포착된 작은 먹잇감처럼. 자, 그럼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하겠다. 태연 중령은 말을 이었다. 최진우 상병, 앞으로. 갑작스러운 호명에 진우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왜 하필 자신이란 말인가?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박상병과 이 일병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진우는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오만함과는 달리 불안정하고 느렸다. 그는 태연 중령의 앞에 섰다. 태연 중령은 팔짱을 끼고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최진우 상병, 오늘 훈련의 시범을 보이겠다. 앞으로 나와라. 태연 중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예, 시범이요. 제가요? 그래, 왜 안 되나? 태연 중령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아, 아닙니다. 당연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했다. 그는 태연 중령이 자신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여 시범 조교로 세운다고 착각하는 듯했다. 좋다. 그럼 초의 상병. 오늘 훈련은 특전사 기본 전술 훈련 중 하나인 장애물 극복 훈련이다. 이 훈련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다. 정신력, 상황 판단력, 그리고 팀원 간의 협동심까지 요구되는 고강도 훈련이다. 태연 중령은 훈련의 개요를 설명했다. 진우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태연 중령의 뒤에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 코스를 향했다. 높이 솟은 벽, 깊은 도랑, 얽히고 설킨 철조망, 그리고 무거운 통나무 끌기까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코스였다. 자, 그럼 초의 상병, 먼저 시범을 보여라. 그리고 훈련병들은 초의 상병의 시범을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잘 생각하도록. 태연 중령은 훈련장 한쪽을 가리켰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평소 훈련을 대충대충 하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이런 고강도 훈련은 대충 흉내만 내고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특전사 중령 앞에서 시범을 보여야 했다. 게다가 모든 병사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시작! 태연 중령의 짧고 굵은 외침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마지못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장애물인 높은 벽을 넘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불안정했고 힘도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그는 간신히 벽 위에 매달렸다가 미끄러져 내려왔다. 한 번, 두 번. 그는 몇 번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초의 상병, 정신 차려라. 그 정도 벽도 못 넘어서 어떻게 병사를 지휘하겠다는 건가? 태연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게 박혔다.
진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힘겹게 벽을 넘었다. 다음은 좁고 깊은 도랑을 통과하는 훈련이었다. 진우는 허둥대다가 발을 헛디뎌 도랑에 빠졌다. 진흙탕 물이 그의 군복을 더럽혔다. 크흠, 괜찮습니다. 진우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태연 중령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훈련 과정을 지켜봤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진우는 훈련이 진행될수록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렸고 그의 거만했던 표정은 점차 초췌하고 지친 모습으로 변해갔다. 특히 무거운 통나무를 끌 때는 아예 주저앉아 버렸다. 초해상병, 일어나라. 겨우 이 정도에 무너질 건가? 군인은 체력 이전에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네가 그렇게나 자주 입에 담던 정신력은 어디에 있나? 태연 중령의 질책은 칼날 같았다. 진우는 민준에게 퍼붓던 조롱과 경멸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힘겹게 일어섰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비틀거렸다. 모든 병사들은 진우의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평소 진우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아왔기에 지금 그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주는 진우의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결국 진우는 마지막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헐떡였다. 태연 중령은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진우의 위로 드리워졌다. 최진우 상병, 너는 지금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인 정신력과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태연 중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병사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게다가 너는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태연 중령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태연 중령은 그의 옆에 서 있던 훈련소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훈련소장은 태연 중령에게 작은 서류처를 건넸다. 태연 중령은 그 서류처를 펼쳐 진우에게 보여주었다. 최진우 상병, 너는 김민준 훈련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그의 사적인 물품까지 훼손한 사실이 있다. 네가 민준에게 했던 말들, 백 없는 놈은 군 생활 포기해라. 어차피 넌 치이면서 살 팔자다 같은 비인간적인 발언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태연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민준에게 했던 모든 악행들, 그리고 민준의 삼촌이 특전사 중령이라는 소문, 그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나는 네가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얼마나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군대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 군대는 정의와 규율이 살아 숨 쉬는 곳이어야 한다. 너는 그 모든 것을 더럽혔다. 태연 중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실수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따를 것임을 직감했다.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김태연 중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최진우 상병을 향해 꽂히자
모든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은 평소 진우의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드러내지 못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진우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는 마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듯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태연 중령의 차가운 목소리는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초해상병, 나는 네가 군대라는 조직을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우월감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존재다. 계급은 책임을 의미하지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태연 중령의 말은 날카로운 채찍처럼 진우의 정신을 강타했다. 진우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휘둘렀던 모든 폭력과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특히 김민준을 향해 뱉었던 백 없는 놈이라는 조롱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네오는 이 훈련소에서 김민준 훈련병에게 수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단순히 규정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된 네 행동은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직권 남용이다. 네가 그의 어머니의 유품인 책을 훼손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태연 중령은 손에 든 서류철을 흔들었다. 그 안에는 진우가 민준에게 행했던 모든 가혹 행위들이 날짜와 시간,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훈련소장과 중대장들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진우의 행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궁의 위반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게다가 너는 훈련소 내에서 병사들에게 부당한 심부름을 시키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그들을 이용했으며 때로는 상습적으로 폭언을 행사한 기록까지 존재한다. 네가 지난밤 김민준 훈련병에게 했던 협박, 네가 아끼는 것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말.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태연 중령의 마지막 말에 진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민준에게 사적으로 했던 말까지 태연 중령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것은 진우가 가장 깊이 숨겨두었던 어두운 면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행동은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다. 나는 이 자리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의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왔다. 너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태연 중령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진우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백 없는 김민준이 사실은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허세와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오늘부로 최진우 상병은 모든 훈련에서 배제된다. 즉시 군사경찰대에 인계될 것이며 군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태연 중령의 선고는 단호했다. 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여전히 고요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승리감도 조롱도 없었다. 단지 연민과 함께 차분한 관찰자의 시선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진우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진우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는 억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중령님, 저는 단지
훈련병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닥쳐라. 태연 중령의 외침에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연 중령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다. 강하게 만든다는 명목해 약자를 짓밟는 것이 군인 정신인가? 네가 보여준 것은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네가 휘두른 것은 권위가 아니라 폭력이다. 군인은 정의로워야 한다. 진정한 강함은 인내와 희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태연 중령의 말은 진우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민준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강인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리고 결국 그 견고한 침묵이 진우의 거짓된 권력을 무너뜨렸다. 곧이어 군사경찰대 병력 2명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진우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진우를 응시했다. 그는 진우에게 어떤 악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저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차분함만이 있었다. 진우는 군사경찰대 병력에 이끌려 연병장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소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태연 중령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훈련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군대는 힘없는 자를 짓밟는 곳이 아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부당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모든 훈련은 군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 어떤 부조리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훈련에만 전념하면 된다. 태연 중령의 말에 병사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주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삼촌은 그에게 복수를 해준 것이 아니었다. 삼촌은 군대 내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약자들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다. 그것은 민준이 진정으로 원했던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가혹행위나 부당한 지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병사들은 규율 속에서 공정하게 훈련을 받았고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준은 동료들 사이에서 조용히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민준이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태연 중령은 훈련소에 머무는 동안 직접 훈련병들을 지도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진우 외에도 몇몇 부조리를 저질렀던 병사들이나 간부들을 찾아내 엄중하게 처리했다. 그의 존재는 훈련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민준은 삼촌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삼촌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민준은 언젠가 자신도 삼촌처럼 올바르고 강인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듯 훈련소에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민준이라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신병이 서 있었다.
최진우 상병이 훈련소에서 사라진 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달라졌다. 김태현 중령의 지휘 아래 모든 훈련은 군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더 이상 부당한 가혹 행위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지시는 없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김민준의 군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훈련에만 집중했고 타고난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으로 모든 훈련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특히 사격과 전술 훈련에서 그는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태도는 동료들 사이에서 서서히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준이 삼촌의 백 덕분에 편안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는 훈련소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훈련병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훈련소장과 중대장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훈련이 끝난 후 김태현 중령은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린 훈련소의 풍경이 보였다. 민준아, 앉아라. 태현 중령은 민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권했다. 민준은 경직된 자세로 앉았다. 그는 여전히 삼촌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다. 군 생활은 좀 어떻니? 이제 적응은 좀 되었고 내 삼촌 덕분에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삼촌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주었는지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네가 훈련소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삼촌은 진작 알고 있었단다. 태연 중령의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삼촌은 언제나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나는 네가 군대에 오기 전부터 네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게는 네가 너무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하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냈고 결국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삼촌은 네가 최진우 상병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는 그저 불의를 바로잡고 싶었던 것이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은 항상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었다. 군대는 거대한 조직이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부조리한 일들도 발생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조리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다. 그리고 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네가 보여준 침묵과 인내는 결국 최진우의 오만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태연 중령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조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최진우 상병과 그를 따르던 몇몇 병사들은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통해 모두 징계를 받았다. 최진우는 계급 강등과 함께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다른 이들도 상황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군대 내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민준은 진우의 처벌 소식에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옳고 그름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이다. 민준아, 나는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정의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한 힘은 책임감을 동반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태연 중령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삼촌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며칠 후 김태연 중령은 훈련소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부대로 복귀했다. 그가 떠나기 전 모든 병사들은 그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께 경의를 표했다. 태연 중령은 훈련소에 짧게 머물렀지만 그의 존재는 훈련소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민주는 훈련소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특등 사수가 되었고 모든 훈련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그의 이름은 훈련소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신병, 중령 삼촌의 조카라는 수식어가 그에게 따라붙었지만 민주는 여전히 겸손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자대 배치 후에도 민주는 훈련소에서 보여주었던 그대로였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했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었고 후임들에게는 모범이 되는 선임이었다. 민주는 군 생활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부당함에 맞서는 방법을 배웠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는 내면이 단단하고 강인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책은 민준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가끔씩 그 책을 펼쳐 구겨진 페이지를 쓸어내렸다. 그 책은 그에게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았다. 책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흔적은 민준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 그의 성장을 일깨워 주었다. 민준은 전역하는 날 삼촌을 다시 만났다. 태연 중령은 민준의 전역을 축하해 주었다. 민준은 삼촌에게 굳건한 경례를 올렸다. 그의 경례는 더 이상 어설픈 신병의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삼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긴 경례였다. 민준아, 이제 너는 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네가 가진 올바른 가치들을 실현해라. 삼촌은 언제나 너를 응원할 것이다. 네, 삼촌. 감사합니다. 삼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삼촌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민주는 삼촌의 품에 안겼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백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뒤에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든든한 삼촌이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군 생활은 민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그가 배운 용기와 정의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터였다. 최진우와 같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새벽을 가르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김민준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드리워지고 있었다.